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자, 내일 새벽 AS 모나코와의 파리 경기가 있죠. 모나코 원정 경기인데요. 모나코는 최근 들어서 리그왕 내 파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6위로 파리보다 잘 나가고 있고, 파리는 25위죠. 리그에서도 3위, 승점 30점으로 2위 마르세유와 동점이지만 골득실 차이로 3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모나코가 파리를 못 막으면은 PSG의 이번 시즌 우승이 거의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나코가 올 시즌 파리의 우승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시즌 우승 향배를 가를 만한 결정적인 경기라 기자나 각종 팬들에게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올해 리그왕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이강인 선수의 연속 선발 출전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자 질문으로는 누노 멘데스가 이번 공국 여행에 확신이 없나요? 공국은 모나코 공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나코가 도시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국 여행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누노 멘데스가 모나코 원정 안 가냐, 그걸 물어본 거죠. 이 누노 멘데스 선수가 올림피크 리옹 3대1로 승리한 그 경기죠. 직전 경기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부상을 입어서 어제 훈련 불참하고 치료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모나코로 원정을 같이 가게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루카스 에르난데스,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죠. 루카스 에르난데스가 복귀를 해서 리옹전에서도 잠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신 나온다면 파리에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기자 질문을 보면은 모나코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에게 물어봤는데요. 저는 그들은 발전했다. 올해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좋아졌습니다. 득점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모나코가 수비력이 괜찮아졌다는 거죠. 지난 시즌에 비해서. 그러고서 이어서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비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크리스마스 연휴 이후에 1월에 좀 여유롭게 가져가려면은 지금 이렇게 모나코 같은 강력한 라이벌 상대로 확실히 승리를 가져가면서 올해를 끝마쳐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콜로무아니와 스크리니아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콜로무아니와 스크리니아르를 모나코에 데려가지 않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한 게 콜로무아니가 왜 그렇게 적게 플레이하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프랑스 언론이 좀 국뽕 성향이 강해서 항상 프랑스 선수 도대체 왜 안 쓰냐, 프랑스 선수 왜 많이 안 쓰냐, 프랑스 선수가 왜 주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인터뷰 매번마다. 그래서 또 무아니 선수를 또 물어본 거죠. 왜 콜로무아니를 쓰지 않냐 또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케 감독이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좀 계속 같은 질문 반복되니까 루초 감독이 지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내 결정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나는 항상 상황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레이어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게 내 결정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무아니가 못했으니까 안 쓰지 이 사람아,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상황이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플레이어가 실수하더라도 모든 상황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못해서 안 쓰는 거지만 훈련이나 연습 경기나 그럴 때 플레이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한번 교체로 써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수 네 탓이다, 네 몫이다, 네가 극복하고 네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다. 그 감독으로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내 결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나는 비판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이제 기자들한테 지쳤다 이겁니다. 항상 똑같은 질문 계속되는 거 지쳤다, 그만 물어봐라,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다. 그리고 누가 봐도 상황이 뻔하지 않냐, 콜로무아니가 플레이 제대로 못하니까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는 비판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쳤다, 니네들 알아서 이걸 가지고 또 비판하고 욕하려면 하든지 해라,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네요. 약간 이것도 기자들이 또 물어뜯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뉘앙스가. 그 다음 질문 보면 루이스 엘리케가 리그왕에서 어떤 팀들이 어려웠는지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리그1 수준은 내가 들은 것보다 높다. 내가 여기 파리 오기 전에 들었던 것보다 리그왕의 팀들 수준이 더 높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했죠, 상대 팀들을. 그러면서 한 말이 모나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가장 힘든 상대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브레스트, 랑스, 렌, 니스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올해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왕 팀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 PSG 파리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이고요. 엘리케 감독이 말한 대로 리그왕 수준이 괜찮다는 것을 유럽 전방에 오래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왕 팀들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보다 결과를 낼 수 있는 팀이 더 많다는 리그입니다. 리그1의 수준은 리그왕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리그왕 팀들이 다 순항함으로 엘리케의 표현도 굉장히 올 시즌 보면은 맞는 표현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면서 이제 리그왕 또 원정에 대한 어려움을 질문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루초가 최근 모나코로의 여행은 항상 복잡했습니다. 3번의 패배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모나코 원정에서 발이 안 좋았죠. 작년에 우리는 무승부를 기록했고 모나코 원정에서. 그리고 어웨이 게임을 하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모나코 같은 직접적인 경쟁자, 진짜 라이벌 상대로 하면은 더욱더 원정 경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번에 원정 가서 승리할 거다, 또 이런 자신감을 살짝 내비쳤네요. 다음 또 질문 내용 보면 또 1월에 빡빡한 스케줄이 또 이어지는데 내일 모나코죠. 어떤 경기를 기대하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한 말이, 작년에 파크 데 프랑스 파리 홈 경기에서는 그들이 압박을 많이 했다. 근데 모나코 원정에서의 모나코는 달랐다. 그들은 압박하는 대신 낮은 블록으로 역습을 더 가져갔다 하면서 모나코는 압박도 잘하지만 낮은 블록으로 역습 찬스도 잘 만들어낸 팀이다. 그러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나코가 아주 수비적으로도 지난 시즌에 대해서 더 향상됐다, 수비도 잘하는 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기자가 이제 파리가 만약 내일 승리한다면 이제 리그왕에서 거의 우승이 굳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루초 감독이 3일 전에는 승점 5점 차였는데 지금은 2위랑 승점 7점 차다,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파리가 흔들리면 상대 팀들이 또 확 치고 올라와서 상황이 완전 바뀔 수 있으니까 뭐 벌써 우승이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그런 얘기 하죠. 그 다음 내용은 하키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하키미가 계속 연속으로 선발 출전하고 풀타임 하면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키미의 지속적인 리듬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플레이 시간뿐만 아니라 신체적 프로필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하키미가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이렇게 풀타임하고 연속 출전해도 버티는 피지컬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난 시즌에도 가장 많이 기용된 선수 중 한 명이며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며 그는 올림픽도 뛰었다, 여름 휴가 시간에, 그런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목표는 가능한 기회가 되면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려고 한다, 그런 얘기하죠. 하키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사를 좀 시키는 면이 있는데 사실 엘리케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주면서 선수들 체력 보존은 잘 시켜주는 감독입니다. 엘리케가 비판받을 부분도 전술적으로 많지만 이런 선수들 체력 관리 면에서는 또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은 감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좋은 감독입니다. 다음 보면 이렇게 각 포지션에 2명의 선수를 원한다. 선발 출전 가능한 2명의 선수를 각 포지션마다 원한다는 거죠. 저는 각 포지션에 선발인 2명의 선수를 두고 진정한 경쟁이 펼쳐지게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팀으로 성장하는 기초는 무엇보다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지 말지 헷갈리는, 나설지 말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긴장을 풀면 다른 선수가 나 대신 플레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우리 팀의 베네핏, 혜택이 간다, 팀의 장점이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갈 길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얘기는 과거 우리나라 거스 히딩크 감독뿐만이 아니라 모든 감독들이 다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선의 경쟁이 펼쳐져야지 긴장감도 생기고 팀의 수준도 올라가죠. 훈련에서든 뭐 진짜 경기에서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이루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그런데 엘리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왼쪽에 바르콜라 두에 굉장히 경쟁을 시키고 있고, 이제 오른쪽에 덴벨레와 이강인 선수, 뭐 중앙에서는 하무스, 아센시오, 뭐 미드필드에서는 네베스, 비티냐, 에메리에다, 파비안을 이렇게 간간히 집어넣어 주면서 또 긴장감을 형성시키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무한 경쟁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엘리케 감독의 포석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선수가, 잘하는 선수가 주전으로 뛰지 확정된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식으로 매번 인터뷰에서 요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에메리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에메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루초 감독이, 그는 올해는 아주 좋은 선수, 좋은 플레이 수준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더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살짝
부진하면서 에메리를 좀 배제하고 파비안도 이렇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워렌 에메리죠. 워렌 자르 에메리는 아주 좋은 플레이 수준을 가진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선수를 좀 변호해주면서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또 더 좋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워렌 대신 뭐 파비안을 또 쭉 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또 쓸 수도 있다. 뭐 덴벨레, 하키미, 그리고 에메리 대신 이강인을 요 사이에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또 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인터뷰죠. 또 같은 맥락으로 덴벨레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덴벨레와 선수들과의 관계. 덴벨레 나는 그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수년 동안 그를 알고 있다. 나는 항상 그를 선수로서 변호해왔다. 덴벨레가 비판받을 때도 엘리케 감독이 내가 변호를 해줬다. 그런 식으로 또 어필을 하는 거죠. 덴벨레 그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다다. 거기에 나는 다다. 우스만이 덴벨레 얘기하는 거죠. 우스만 덴벨레와 다른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다.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수를 주전을 쓸지 결정을 내릴 때 선수와 팀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 최근에 한 루초 엘리케 감독의 인터뷰. 덴벨레든 누구든 나는 그들의 코치지 그들의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다. 팀을 위해서 난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그 선수가 잘하면 주전을 쓰고 부진하면 또 다른 선수를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까 뭐 더블 스쿼드 얘기하면서 무한 경쟁 돌릴 거다. 그거에 다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데 나는 선수들과 가까워지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가 나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때 나는 그의 공간을 존중하고 그의 위치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덴벨레와 선수들과 불화설이 엘리케 감독에게 나왔었는데 살짝 인정하는 뉘앙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죠. 그 선수가 나를 불편해하고 달가워하지 않으면 그냥 냅두고 그 선수만의 시간을 준다. 그의 공간을 존중하고 그 위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뭐 프로페셔널은 뭐 또 따로 가는 거니까 선수가 잘하면 나하고 살짝 이렇게 냉기류가 흘러도 주전을 쓰는 거고 아니면 다른 선수 쓰는 거고 전부 다 프로페셔널의 문제지 뭔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데 하지만 선수들이 나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난 내 직업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관계가 껄끄럽게 돼도 우리는 프로고 프로페셔널이다. 뭐 감정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실력대로 평가받으면서 우리가 서로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도 좋다. 열려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질문은 모나코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하니까 OL, 올림픽 리옹과 약간 같은 프로필의 팀이다. 바르셀로나죠. 모나코가 바르셀로나랑 올해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했죠. 모나코가 이겼는데요. 그걸 예로 들으면서 모나코는 뭐 수준도 매우 높고 개인 선수들의 수준도 매우 높다. 올림픽 리옹과 비슷한 프로필이다. 공격적으로 잘하고 근데 모나코는 올해 수비도 더 향상됐다. 그러면서 상대하기 매우 힘든 팀이다. 상대 팀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다 살펴봤고요. 이제 살짝 엘리케 감독이 한 인터뷰에 대해서 현지 팬들의 반응이 약간 있었는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만.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이 뭐 대답할 수 있지만 설명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건 뭐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황당하다는 이 파리 팬의 반응이고요. 다음 사람은 엘리케 비판한 당신은 누구입니까? 5분 동안 진지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나에게 있어 그의 침묵은 이해하기 쉽고 지능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케를 대변하는 거죠. 5분 동안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럼 이해가 될 거다. 굉장히 지능적인 인터뷰다. 네가 이해 못하는 거다. 그런 반응이고요. 그 다음 사람은 어쨌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케 네 스스로 이해 못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라 어차피 네가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 못한다 하면서 비웃는 거죠. 다음 사람은 또 엘리케를 비호하는데 그가 말한 것은 정확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뭐 니네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결과로 어차피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 거니까 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다. 같은 질문 계속 받는 것도 지겹다. 그러면서 난 선수 뭐 보호하고 선수가 잘 뛸 수 있는 그것만 집중하는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면서 엘리케를 이렇게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는 가능하다면 급여 절반을 잃더라도 이러한 부과된 기자회견 없이 지낼 것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루초 감독이 계속 얘기했죠. 자기 축구 인생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기자 인터뷰라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했죠. 뭐 자기 연봉의 반을 지불해서라도 하기 싫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하를 경기에서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피에르 세이지에 대해서 반응과 답변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뭔 얘기냐면 피에르 세이지가 최근에 경기한 올림픽 리옹의 감독인데 피에르 세이지가 자하라는 선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럼 왜 피에르 세이지한테는 자하에 대해서 경기마다 계속 물어보지 않냐? 엘리케 그만 괴롭혀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면 나는 루이스 엔리케만큼의 고압적인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그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냐면 엔리케 감독이 뭐 이렇게 지쳐서 답답해서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엔리케 감독이 고압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다. 그래서 설명 안 한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는 전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이 자기 자신도 이해 못하니까 설명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고압적인 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도 질문이 덜 어리석었다면 답변이 더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질문이 어리석어서 답변이 안 좋게 나가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문우답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 사람은 또 그것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부른다. 뭐 낭비된 인터뷰 시간이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랑 해외 반응, 현지 팬들 반응까지 살펴봤고요. 내일 모나코 경기는 파리 입장에서 그리고 파리 리그왕 전체 입장에서 향후 챔피언의 향배를 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또 우리 이강인 선수의 엔리케 감독이 무한 로테이션하고 무한 주전 경쟁을 또 이렇게 내세웠는데 우리 이강인 선수의 연속 선발 출전도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골이나 어시스트 등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축구라리가 영상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럼 저희는 또 경기 끝나고 바로 또 흥미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싸 luego.